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결혼은 되게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찮게 결정해요. 자, 그러니까요. 연애의 목적은요. 일단 결혼이 아니에요. 스펙타클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주로 저는 공격을 하고 그분은 방어를 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로앤모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8년인데요. 변호사라는 거는 나를 찾아와서 수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에 나오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이야. 근데 이거를 쓸 데가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 그때쯤에 제가 유튜브를 접하게 돼요. 처음으로. 교육적인 측면으로 유튜브에 정보를 줄 수 있겠구나.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올려보다가 이제 공부법이라는 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은 이제 반향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법을 계속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공부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사실 관계거든요.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앞으로도 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혼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김선택 교수님을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던 중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세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가는 발걸음은 무겁게, 그리고 이혼하러 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뭐 그런 식의 문구였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그 주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를 맺고 끊는 문제, 보통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결혼은 신속하게, 이혼은 신중하게. 결혼은 되게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찮게 결정해요. 결혼하는 과정은 다 비슷해요. 제가 한 10개 정도 범주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옷을 사도요. 가서 입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재질은 뭔지 막 따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은요. 그냥 해요. 그 예를 들면은 결혼하는 이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그러면은 독립을 하면 되는데 결혼을 해요. 아버지가 곧 은퇴하셔.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해야 돼.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본 사람이니까 얘랑 결혼해야 돼. 해외 여행을 갔는데 한국 사람을 만났어. 근데 같은 지역에서 살았어. 운명. 이건 운명이야.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결혼한단 말이에요. 선택이 어려우면요. 내 자식을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인생의 시크릿을 말씀드렸는데 잘 받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상담이라는 걸 하거든요. 스펙타클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결혼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랑 결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로 저는 공격을 하고 그분은 방어를 하세요. 저는 왜 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사랑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한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서 그냥 사랑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참고 있으면 사랑은 참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인생이. 사랑으로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건요, 관심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제랑 오늘 뭐가 달라졌는지, 기분이 어떤지 막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려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이 더 이상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혼을 신속하게 한다 아니면 이별을 한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결국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 숙제인 거죠. 자, 그러니까요. 연애의 목적은요. 일단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피하셔도 돼요. 걸러도 돼요. 연애를 하는 이유는요.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구나. 연애의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해야 되고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귀어요. 가볍게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얘가 만약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면은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 다음에 상대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잘못된 거야. 그 상황을 인정해주는 마지막 단계는 같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거든요. 갈등상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지 제일 심각한 거는 내가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쟤를 더 좋아해.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기분이 나빠서 우리 그럼 헤어져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나는 싫어. 헤어지는 게 싫어. 그럼 내가 참아야죠. 근데 그래서는 관계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논어에서는 그거를 극기복례라고 해요. 나의 작은 욕심을 이겨내고 사리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쟤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을 이겨내고 사리에 맞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작은 갈등이 쌓이지 않아요. 갈등은 그때그때 풀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을 끊임없이 평가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절대 연애하면 안 돼요.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혼 잘못하면 죽습니다. 진짜 중요하다. 저는 중립이 아니에요. 오로지 사리에 맞게 판단하는 거예요. 살이라는 거는 일의 이치거든요. 중립이라는 건 그냥 가운데라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중립을 저는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의 결과가 뭘까 그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고작 남자냐 여자냐 젊으냐 나이가 많으냐 그거여서는 내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합리적인 사고 그것만으로 갈등을 해결해 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까방권이라고 하잖아요. 까임 방지권. 내가 까방권이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군대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있고 결혼, 자녀 출산, 이혼, 전문직 여성, 전직 대학이 수명여자 대학교니까 여대 출신, 고대 나온 학력이 좋은 사람에 대한 그런 거 또 유학도 다녀왔고 다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군법무관이라는 것도 제복을 입으면 멋있잖아요. 아, 멋있다. 아, 해보자. 재밌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중국 유학을 간 것도 제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배경이 있는 곳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내가 좋아해서 했지만 해봤는데 아, 이거 별로 재미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 절친의 애인이 별로예요. 아끼는 친구니까 조언을 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만둡니다. 똑같은 충고를 2번, 3번 하잖아요?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하거든요. 이 논어에서는 떠날 때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만둘 때를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끼는 친구지만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만합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방황할 때예요. 제가 월든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저울대에 매달려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팔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동기들은 다 취직을 했어. 나도 빨리 취직해야 돼. 그런 조급함이 싼 값에 나를 팔아넘기게 되는 행동이거든요. 제발 나의 가치를 먼저 스스로 매겨라. 지금 20대는요 굉장히 어려요. 저는 30대까지도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방황을 해라. 조급해하지 마라. 네 가치를 알아라.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맺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혼은 진짜 신중하게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고려대란 저의 꿈의 크기를 확정해준 곳? 고대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아, 나는 고대인이야 라는 생각 그 하나만으로도 아, 나는 할 수 있어. 제가 고대 법대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사법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나랑 너무 먼 얘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쟤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의 꿈의 크기를 확정시켜 줬다고 했는데 사실 꿈에 경계가 없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줬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